교환사채 완전 정복 1강. Exchangeable bond. 무엇을 교환한다는 뜻일까? 먼저 영어부터 보겠습니다. EB. 영어로 Exchangeable bond. Exchangeable bond. 단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change. 교환하다. Exchangeable. 교환할 수 있는 bond. 채권. 따라서 Exchangeable bond. 교환할 수 있는 채권. 바로 교환사채. EB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교환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교환사채의 절반은 끝납니다. 투자자는 처음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채권을 특정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교환사채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EB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는 그 회사의 EB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EB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채권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유리하다면 채권을 내주고 대신 주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CB와 비교하면 훨씬 쉽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EB, Exchangeable Bond,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EB는 채권을 특정 주식과 교환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외우십시오. CB는 전환, EB는 교환. 그런데 둘 사이에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CB의 전환에서는 전환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EB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주식, 즉 자사주입니다.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이 교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 100만 주를 자사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A 회사가 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해서 EB를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나중에 교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주식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EB를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 대상이 무슨 주식인가입니다. 자기 회사의 자사주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인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분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식을 이용하는 구조라면 CB의 신주 발행처럼 새로운 주식 수가 증가하는 직접적인 희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EB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투자자에게 넘어간 뒤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은 없더라도 물량 부담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overhang, overhang.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입니다. 따라서 EB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주가 생기는가? 그리고 기존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가? 이 두 질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CB와 EB를 아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CB 이구 Convertible Bond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신주가 발행되는 구조라면 주식수 증가와 지분 희석을 확인합니다. EB 이구 Exchangeable Bond 채권을 특정 주식과 교환. 기존 주식을 사용하는 구조라면 신주 발행에 따른 직접적인 희석보다는 교환 대상 주식과 잠재 매물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왜 EB를 발행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활용해서 채권의 교환권이라는 매력을 붙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대상 주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의 성격과 주가 상승의 기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EB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건을 봐야 합니다. 교환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교환가액은 얼마인가?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 교환 가능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복잡한 계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EB는 Exchangeable Bond, 교환할 수 있는 채권, 즉 교환사채입니다. 둘째, CB는 전환, EB는 교환. 셋째, EB는 기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조라면 신주 발행에 따른 직접적인 지분 희석은 없을 수 있지만 기존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오버행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CB는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전환, BW는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부 사채, 권리, EB는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교환. 오늘 1강에서 딱 한 문장만 머릿속에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EB는 채권을 없애고 새 주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채권을 미리 정해진 특정 주식과 교환하는 채권이다. 이 문장이 이해되면 교환사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를 이해한 것입니다. 교환사채 완전 정복 2강. 교환 대상 주식은 무엇일까? 자사주와 타사주를 구별하자 1강에서는 교환사채의 기본 구조를 배웠습니다. 다시 핵심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입니다. CB는 전환, BW는 권리, EB는 교환. 이것만 기억해도 기본 구조는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EB를 공부하면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주식과 교환하는 것일까요? 오늘 2강의 핵심입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교환 대상 주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자기 회사의 자사주. 2번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이 2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사주부터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회사는 과거에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A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 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주식. 쉽게 말해 자사주입니다. A 회사가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처음에 채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환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을 내주고 A 회사의 자사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자사주를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주 발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새로 증가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지분 희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에게 아무 영향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한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신주 발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매물 부담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2번째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회사가 이 B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해서 EB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A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에 따라 그 채권을 B 회사의 주식과 교환합니다. 이 구조가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A 회사인데 받는 주식은 B 회사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환사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환 대상 주식이 반드시 발행회사의 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CB와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CB는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EB는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미리 정해놓은 교환 대상 주식과 교환합니다. 그 주식이 자사주일 수도 있고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B 공시를 봤을 때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여기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줄을 찾아야 합니다. 교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상당량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B 회사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A 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B 회사 주식의 가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한다면 보유 지분을 활용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A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성격을 가지면서 B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조건에 따라 B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를 분석할 때는 발행 회사와 교환 대상 회사를 따로 구분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환 대상 주식의 규모입니다. 교환 대상이 자사주 100만 주인지 1000만 주인지 전체 유통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 가능한 주식이 매우 적다면 시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교환 가능하다면 투자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물량이 나중에 시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오버행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EB 공시를 보면 최소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교환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둘째, 자사주인가? 다른 회사 주식인가? 셋째, 교환 가능한 주식은 총 몇 주인가? 넷째, 전체 주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다섯째, 교환된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교환사채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무슨 주식과 교환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B는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교환 대상은 대표적으로 자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교환사채 발행 자체보다 무엇과 교환하는지, 몇 주나 교환할 수 있는지, 그 주식이 나중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교환사채를 보면 가장 먼저 무슨 주식과 교환하는가부터 확인한다. 이 질문이 EB 분석의 출발점입니다.